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긴장되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떨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긴장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데도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임재열 교수와 함께 연축성 발성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편안한 상태에서도 목소리가 떨린다면 이걸 연축성 발성장애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목소리가 떨린다는 네. 증상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도 음성이 떨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약간 경련처럼 나타나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목소리가 떨린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연축성 발성장애 네. 목소리는 떨린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약간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목소리가 끊긴다 또는 쥐어짜듯이 말을 한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특성도 있지만 조금 더 특이적인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음성 질환들도 약간 떨리는 듯한 불안정한 그런 음성들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단지 그냥 목소리가 떨린다고 네. 이걸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축성 발성장애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길구봉구의 멤버 길구 씨가 연축성 발성장애 투병을 고백을 했고요. 온희정 씨도 연축성 발성장애를 진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가수인데 이 가수분들께 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자주 발병하는 질환일까요? 우선 가수분들처럼 목소리를 전문으로 또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음성 장애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답변부터 드리면 연축성 발성 장애가 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서 더 많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축성 발성 장애는 그보다도 조금 더 다양한 원인들,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축성 발성 장애의 원인은 저희가 이 중추성, 어떤 신경 조절의 문제로 인해서 발성 시에 필요한 후두 근육에 약간 국소적인 긴장에 이상이 발생하는 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수분들한테서 좀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축성 발성장애 특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양상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연축성 발성 장애 진단 시에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아마 지난 편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음성 장애를 진단할 때 증상을 네.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치료에서 반응도 보고 또 수술이라든지 이런 소견들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축성 발성 장애도 비슷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특성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축성 발성 장애를 진단할 때에는 저희가 특정 과제를 드립니다. 환자분한테. 네. 어떤 특정 문단을 읽게 시킨다든지 이런 특정 과제를 준 다음에 그러한 증상이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과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네. 성대 후두가 이렇게 수축하는지 보는 과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치료, 보톡스라든지 이런 치료에 대한 반응을 봄으로써 네. 연축성 발성 장애가 맞구나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 이제 증상과 어떤 평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쥐어짜는 듯한 네. 음이 단절되는 목소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어떠한 과제를 주었을 때 음성이 더 악화되는지를 저희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특정 유성 자음이 들어가는 문단을 읽게 한다든지 이런 과제를 주면 목소리가 더 악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가 과제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발성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웃거나 울거나 노래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네. 속삭이는 이런 비언어적인 발성 시에는 증상이 좀 완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증상, 목소리의 어떤 특징, 어떤 과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진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연축성 발성 장애가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떨림이 나타나는 질환에는 연축성 발성 장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근긴장성 발성 장애 역시도 목소리에서 떨림이 나타나는데 두 질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사실 저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것이 사실인데요. 이 근긴장성 발성 장애와 연축성 발성 장애의 음성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긴장성 발성 장애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쥐어짜듯이 간혹 끊기거나 떨리는 목소리들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원인이 다르죠. 연축성 발성 장애는 어떤 중추성 신경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면 근긴장성 발성 장애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원발성 근긴장성 발성 장애고 두 번째는 이제 속발성 2차성 근긴장성 발성 장애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2차성이라는 것은 후두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성대 결절이나 폴립이 있어서 치료를 안 하고 오래 두면 발성하기 위해서 후두 근육의 긴장이 오랜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사실 더 진단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원발성인데 네. 원발성에는 이제 시민성의 원인도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러한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역류나 알러지, 감기 이와 같은 염증성 질환들이 오랫동안 또는 자주 후두를 자극했을 때 이 후두의 감각과 그 다음에 운동 이 부분에 어떠한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네. 후두 근육들의 긴장 조절이 안 되는 그로 인해서 긴장성 발성 장애가 생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는 유사하더라도 나타나는 특성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질환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근긴장성 발성 장애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와 감별이 확실히 되었다. 네. 그리고 원발성이든 속발성이든 어떠한 원인이 분명히 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나 뭐 역류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뭐 잦은 감기라든지 이런 데 쉽게 이완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긴장성 발성 장애는 특징적으로 2차적인 증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목의 통증이라든지 이물감이라든지 헛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조절하는 그런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뭐 행동 치료라든지 음성 치료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긴장성 발성 장애는 이 후두 근육의 어떤 긴장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후두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치료들, 후두 마사지라든지 또 음성 치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음성 치료들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양한 치료를 함에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네. 후두의 감각을 좀 낮추기 위한 뭐 리도카인이라든지 네. 또는 긴장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가성대 부위에 뭐 보톡스 같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러한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해서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또는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긴장성 발성 장애 긴장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축성 발성 장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톡스 치료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대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법인 만큼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톡스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어쨌든 이게 한 번 주사 치료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감, 그 다음에 또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내성이 생기는지 뭐 과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인데요. 거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던 그런 치료 방법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됐는데 보톡스에 대한 어떠한 뭐 내성이라든지 또는 과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보고된 예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보톡스 치료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나 걱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좀 주기적으로 오셔야 되니까 불편감이 네. 있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주사요법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어렵죠. 어렵죠. 예. 또 지방에서 멀리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밖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같이 해드리는데요.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수술적으로 하는 음성 치료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의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네. 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지금 제일 많이 그래도 시행이 되는 것은 단 2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시행이 좀 되는 수술인데 네. 성대 이 후두가 긴장이 국수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서 과도하게 수축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대가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도록 이 후두 사이에 간격을 벌리고 여기에 뭐 이제 티타늄과 같은 금속을 이식한다든지 해서 성대의 과도한 수축을 막아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은 대신에 목을 이제 절개하고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네. 후두의 연골을 절개해서 벌려주는 그런 수술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신경계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대를 지배하는 이 말단 신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돌이 후두 신경 중에 성대 근육에 분포하는 말단 신경과 일부 근육을 절제하거나 전기 같은 걸로 소작을 해서 기능을 소실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장점은 목에 절개를 하지 않고 목 안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이 근육과 신경이 절제가 돼도 일부 재생이 되면서 재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두 근육이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부분만 치료한다 하더라도 다른 근육에서 이상이 생기면 증상이 똑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법이 완벽하게 현재 이 연축성 발성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톡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수적인 수술 방법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보톡스 치료가 진행 중인데 일단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수술이라는 대체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임재열 교수와 함께 연축성 발성장애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근긴장성 발성장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